애플 서큘러 플레이트 로드 버전이라고 보면 되고, 내가 아까 뉴텍이랑 비교해서 설명을 했었잖아. 그거랑 똑같아. 보면 보통 이렇게 당겨온다고? 당겨오는데 여기서 오는 문제가 뭐냐면은 뉴텍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여기까지서 무게가 없어져. 무게가 날라가. 그리고 나서 어디서 다시 저항이 생기냐면 여기서 생겨. 그러니까 선수들이 이거를 쓸 때마다 엉덩이가 들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뉴텍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고. 근데 얘네는 이 기술력 때문에 그런 거를 완전히 없앴어.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하이로우 요거는 이제 1세대 버전의 하이로우예요. 특징으로 봤을 때는 요 그립의 조절이 안 되고 그립이 H당초 두 개로 나눠져서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단점이야. 왜냐면 이거를 개량해서 나온 게 이제 신형 하이로우니까. 그래서 얘는 운동할 때 팁을 굳이 하나를 꼽으면은 그냥 팔꿈치만 밑으로 내려주면 돼. 팔꿈치가 내 몸을 지나가게끔. 그냥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밑으로 누르면 돼. 하면은 얘가 내 몸을 지나가게. 당겨만 주면 운동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 그렇게 보면 되고, 요거 이제 랩콘 버전이고, 요거는 이제 신형. 이제 1세대랑 2세대의 차이점으로 봤을 때는 1세대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면은 팔꿈치가 과도하게 내 몸을 많이 지나가. 그런 단점이 있는데, 요거는 근데 수직부하로 만들어져 있어. 수직부하로.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요런 느낌으로 빠진다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밑으로 빠져. 그래서 1세대랑 2세대의 차이점을 비교하면 이 머신이 밑으로 내려주는 동선이 좀 많이 달라졌어. 그래서 개인적으로 요거는 진짜 극찬. 어떻게 보면은 하이로우보다 더 유용하게 쓰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 머신? 그렇게 보면 되고, 슈퍼로잉. 슈퍼로잉 같은 경우도 매번 많이 설명하잖아. 윌리엄 번약이 이용하는 그런 머신이라고. 근데 얘 같은 경우도 등 운동에서 꼭 있어야 되는 아이템이야. 근데 여기는 이제 좀 특이한 게 이 뒤에 있다. 육안으로 구분이 되나? 이거 아마 육안으로 구분이 안 될 거야. 근데 이 두 가지 머신이 달라. 뭐가 다르냐면, 여기 대표님이 지금 두 가지 다 2세대 버전으로 지금 가져다 놓으신 건데,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이 슈퍼로잉 같은 경우에는 약간 수평면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 타겟점이 이런 식으로 광배에 자극을 줄 수가 있다고 하면, 요거는 중량이 약간 위로 올라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약간 그런 차이점이 있어. 그래서 보면은 타겟팅이 서로 달라지잖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요 모양이야. 딱 요 모양대로 그 부분만 타겟팅을 할 수가 있어. 그게 엄청 큰 장점이고, 나는 개인적으로 등 운동에서 몇 개 뽑아라 그러면 나 얘 무조건 뽑지. 그리고 멀티로우. 멀티로우 1세대 버전. 자, 그 다음에 요 목은 덜덜이가 있네. 요거는 저번에도 설명해 드렸는데, 이 페라테라는 브랜드 치고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라고 보면 되고, 요것도 똑같아. 요거는 허리가 안 아파.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슈퍼 돌시파인데, 이거 구독자분 한 분이 어떻게 사용하냐고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거는 요거랑 모양이 좀 다를 거야. 다를 건데, 자, 요거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통 당기실 때 요 그립을 잡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아치 상태를 만들어줘야 돼. 그 다음에 얘를 내 배꼽 쪽으로 끌어올라고 생각하면 돼. 배꼽 쪽으로. 그러면 광배를 자극을 할 수 있어. 근데 이 그립이랑 내 발의 거리가 멀어지면 안 돼. 멀어지면 이 부하가 허리로 실려. 그래서 이 그립이 가까워야 돼. 가까워야 내가 광배로 당기기가 편해. 항상 그립과 내 몸이 가까이. 그게 포인트. 다음, 티바로. 파라타 등 라인 중에 제가 제일 선호하는 라인이 이거거든요. 기은이가 이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이거 한번 내가 알려줘야 될 것 같아. 요게 보면은 이게 이렇게 당겨지는데, 원암 덤벨로의 각도가 그대로 구려요. 그래서 내가 이걸 좋아해. 그리고 원암에서 몸이 흔들리는 걸 막기 위해서 얘가 있고, 또 얘를 연결을 해주면 이 두 개가 통으로 움직이는데, 여기도 단점이 있어. 이렇게 연결을 해버리면은 스타팅 웨이트가 되게 무거워져. 그래서 여자분들이 쓰기가 어렵지.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스타팅 웨이트가 엄청 무거워져. 그런 또 단점이 있어. 근데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머신이긴 해. 그렇게 보면 되고, 어렵다 이거.
요거 어려워. 왜냐면 이게 1세대 버전이고 요거는 호불호가 좀 갈릴 거. 내가 보기에는. 왜냐면 이게 와이어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리어델토는 보통 이 플라이 머신에서 많이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호불호가 나올 수밖에 없어. 쓰라 그러면은 나는 잘 쓸 수 있거든. 근데 아마 초보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자, 다음 거 봅시다. 요거 호리존탈 멀티플렉스. 얘로 조절을 해요. 얘로 잡고 밑으로 쭉 내려주는. 요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그 다음에 가슴 위치 세팅하고 이거대로. 요 머신의 또 장점이 이제 그립을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요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요거를 통해서 그립을 바꿔서 클로즈 그립 벤치프레스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요것도 비싸고 상계점에 들어오긴 하는데 요거 상당히 만족감이 높은 머신이야. 그 다음에 피리스나 이런 선수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 자, 다음 한번 가보자. 얘네가 이제 가슴 명작이야. 파나타 가슴 명작. 요게 이제 1세대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항상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디클라인이랑 플랫 체스트의 각도, 그거를 잘 봐줘요. 얘는 밑으로 밀려. 완벽하게 밑으로. 근데 옆에 요 체스트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밀리는데 앞으로 플랫이 요렇게.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이 또 있고, 요거는 근데 1세대보다 2세대가 엄청 극찬을 받고 있어서 대표님도 이거 2세대 주문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업그레이드나 이런 변화를 계속 시도를 하고 있어요, 파나타 쪽에서는. 그렇게 보면 되고. 자, 인클라인. 요 크리스 범스테드 때문에 유명해진. 이게 무게감이 상당해, 이거는. 뭐 크게 말이 필요 없는 머신이에요. 무게감이 상당하고 그 다음에 약간 안쪽으로 모이는 듯한 느낌을 같이 가지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무게감이나 중량 전달감이 굉장히 좋아.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슴은 이번 시즌에 보완이 되면서 파나타가 등 라인이 좋다, 하체 라인이 좋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제 가슴까지 거기에 추가가 된 것 같아. 그래서 가슴, 등, 하체가 이제 골고루 다 밸런스가 맞춰져 버렸어. 옛날에는 이제 뭐 가슴은 해머다, 등은 해머다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좀 해머 스트렝스를 넘어서지 않나. 밸런스가 너무 좋아져서. 그리고 요거 미들 플라이거든. 미들 플라이. 이것도 플라이가 세 가지로 나와. 하나가 이제 어퍼 플라이, 상부, 그 다음에 미들, 그 다음에 하나가 디클라인.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는데 요거는 나중에 뭐 합쳐져서 하나로 만든다는 얘기도 있는 머신이라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요렇게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은 머신 중에 하나예요. 미들 또는 어퍼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다음 거 이제 하체 라인. 자, 슈퍼 스쿼트 머신. 이게 스쿼트 계열의 머신 중에서 제일 극찬을 받고 있는 머신. 큰 어떤 테크닉 없이 쪽으로 앉으면 다리가 터지지. 그리고 요거 레그 프레스고, 저게 이제 레그 브릿지라고 그러거든요. 브릿지. 얘랑 얘의 차이점이 뭐냐면, 저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벡스에서 나온 스쿼트 프레스 머신 생각하면 돼요. 머신 자체가 이렇게 크게 움직여, 위로 약간 포물선을 그리면서. 근데 얘는 그냥 말 그대로 프레스. 근데 이게 중량감이 좀 상당한 게, 아틀란티스 그 스쿼트 프로처럼 이게 롤러 방식으로 돼 있단 말이야. 롤러 방식으로 돼 있어서 관리가 좀 중요하다는 좀 단점이 있는가 하면, 장점으로는 그 부드러움이 엄청 크지. 그래서 얘는 운동감이 상당히 좋다, 그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사이드스 거랑 비교했을 때 서로 계열이 다른 느낌이야. 얘는 롤러 방식이다 보니까 부드러움으로 승부를 보는 것 같고, 사이덱스 같은 경우는 롤러 방식은 아니어서, 그래서 그 두 개가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브릿지도 마찬가지. 브릿지는 이게 크게 움직인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거 한번 가보자. 버티컬 레그 프레스. 굉장히 무겁다. 근데 2세대부터는 카운터 밸런스가 같이 맞춰져서 나온다. 그 다음에 요거 아마 한 번도 못 본 파워 러너인데, 요거는 이제 만들어진 계기가 럭비 선수를 대시 연습이나 이런 거 하게끔 만들어진 머신인데, 공중에 떠서 런지를 한다 생각하면 돼. 자, 어깨 견착해주고 그 상태에서 코어 잡아주고 그대로 쭉. 근데 이게 이완점이 여기까지 가요. 근데 이거는 아마 회원님들이 거의 안 쓸 것 같아요. 왜냐면 쓰기가 좀 애매한 것도 있어. 이거 핀로드는 조금 쓰기가 쉽거든. 근데 플레이트 로드는 조금 쓰기가 좀 어려워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슈퍼 엑스퍼트. 이 슈퍼 엑스퍼트도 내가 몇 번 글로 봤는데 가동 범위가 짧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짧아? 전혀 안 짧은데? 전혀 모르겠는데? 가동 범위 짧은지? 1세대가 좀 짧게 나온 거 아닌가? 왜냐면 저 슈퍼스쿼트도 1세대는 샤프트가 좀 길게 나와가지고 안 따보면 걸린데, 내가 키가 커서 그럴 수도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난 전혀 모르겠는데? 가동 범위가 짧은지? 그럼 1세대라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그렇게 보면 되고. 딥스. 딥스가 두 가지잖아. 가슴을 할 수도 있고 삼두를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얘 의자를 돌리면 가슴, 반대로 돌려서 하면 삼두. 요게 삼두구나. 그래서 얘도 이렇게 돌아 세팅이 돼 있고. 듀얼은 이건 잘 만들었어. 보통 이제 각도로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의자로 조절하게끔 만든 거는 되게 잘 만든 거 같아. 프렌치 프레스 한번 가볼까? 지하에서는 한 번도 맛볼 수 없었던 이 햇빛 받으면서 운동을 할 수가 있어. 스타팅 웨이트가 가벼워서 여자분들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장점도 있고, 그 다음에 얘 또한 되게 부드럽다. 근데 요거는 어깨 견착을 좀 잘해야 돼. 내가 스스로 어깨 견착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자극을 잡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 게, 왜 그러냐면 난 팔이 길다 보니까 조금 더 뒤로 많이 빼니까 뒤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팔꿈치를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은 앞으로 빼준 상태에서 운동을 해야 돼. 그거를 고정만 잘 해놓으면 되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머신인 것 같아. 그리고 이 바이킹 프레스는 내가 아스날 거를 써보고 이거를 써보고 포커스 거 3개를 써봤는데, 사실 이 바이킹 프레스에 큰 기술력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파나타 거 써보고 되게 많이 생각이 바뀌었거든. 그립은 2가지, 3가지로 운동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아스날 거는 그립이 돌아가. 그게 차이점이 좀 있고, 그 다음에 ROM 설정은 얘로 되는데 밑으로 내려오는 구간에서 얘가 힘의 전달을 안 풀리게 막아. 그게 파나타의 기술력인 것 같아. 그래서 아스날 거는 되게 딱딱한 스포츠카 같은 느낌이라고 하면, 얘 같은 경우는 되게 고급 세단 느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드럽고 운동할 때 그 자극 전달이 잘 돼. 그리고 여기서 공통적으로 ROM 설정이랑 이 기술력이 들어가는 거는 사실 얘네밖에 없는 것 같아. 이 바이크 프레스도 상당히 만족하면서 쓸 수가 있다. 요것도 의자의 움직임, 그리고 각도, 의자가 요걸로 세팅이 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요거의 포인트는 이 헤드가 없다. 요 머리 서포트 하는 부분 있잖아. 그게 없는데, 내가 운동할 때 목에 방향을 어디로 둘지 사람마다 다르잖아. 뒤로 밀고 하는 사람이 있고 당기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그냥 이걸 잘랐다고 하더라고. 근데 요게 되게 포인트야. 그리고 요거 의자 앞뒤로 움직이는 거, 그것도 포인트라고 보면 돼. 근데 요거는 아마 여자분들이 쓰기에는 많이 어려울 거다. 왜냐면 스타팅 웨이트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되고. 다음 듀얼 스미스. 듀얼 스미스. 요것도 이제 극찬을 받는 머신 중에 하나야. 듀얼 스미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무슨 오락기 조정하는 것 같아. 요걸로 의자 앞뒤 조정 이렇게. 사야 돼. 이거는 진짜 흠잡을 게 없어.
뭐랄까 상체 운동하는 스미스 머신 중에서는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보면은 양쪽에 듀얼로 움직여서 편리한 부분도 있고 이완점을 내 마음대로 세팅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근데 바벨로 하는 운동들은 내가 가슴 팬데 걸려버리면은 더 이완이 안 되잖아. 사실 과신전 시키기가 어려운데 요거 같은 경우는 내가 입맛에 맞춰서 운동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장점이 있지. 그래서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요것도 우리도 주문을 하기는 했는데 요것도 무조건 필수. 근데 생각보다 사이즈가 막 엄청 크지는 않네. 자, 요렇게 해서 지금 오르스에 있는 파나타 머신, 그 다음에 다른 머신들도 이제 조금 리뷰를 해봤는데, 지금 내가 좀 급하게 찍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애기가 지금 하원할 시간이 돼서 지금 여기 강릉으로 우리가 서울에서 당일치기로 온 거라 지금 또 빨리 가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일단 좀 급하게 찍었는데, 다음에 밀리언짐 상계점에 파나타가 입고가 되면 파나타는 그때 내가 마음 편하게 다시 한번 찍어주고, 우리 또 내 채널 구독해주는 사람들한테 또 내가 초대장 또 날린다고 했잖아. 언제든지 초대장 날려줄 테니까 와가지고 자유롭게 한번 써보고. 그래서 이 파나타라는 브랜드가 주는 어떤 운동감이나 기술력이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하면서 운동하면 또 그것도 또 새로운 재미일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번 이용을 하고,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서울로 다시 올라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